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한 지가 꽤 오래 지났죠. 근데 그 사이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워낙 많았고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좀 많이 소홀해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나 이 모든 컨텐츠는 다 무료로 제공될 거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기초 독일어 했었고 이제는 기본 독일어라고 해서 고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볼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과 이제 공유, 뭐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어떤 질문 있으시거나 뭐 유학 상담도 좋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요, 큰 틀에서는 기본 독일어라고 되어 있고, 수준은 A2에서 B1 사이 정도 되는 흔히 말하는 브르켄 코어스 정도가 될 겁니다. 브르켄 코어스라고 하면 이제 코어스는 강좌, 강의 이런 것들 코스를 말하는 거죠. 브르케, 디 브르케라 그러면 다리, 그죠? 건너다니는 다리, 사람 다리 말고요. 그래서 브르켄 코어스라고 하면 징검다리가 되는 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A2에서 B1로 넘어갈 때 혹은 B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반드시 꼭 정리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을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와 대상은 어떠냐? 기초 독일어 수업을 일단 들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기초 독일어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함은 최소한 내가 뭐 독일어의 기본적인 문장 형태라든가 관사의 뭐 형태라든가 관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수업 단계로 따졌을 때는 A2 이상 혹은 A1, 2는 A2, 1 정도 되셔야 됩니다. A2, 1 정도 이상은 되셔야 되겠네요. A2, 1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B1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상으로 강의를 만든 거니까 혹시나 지금 본인이 그 이하 단계다 혹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제가 뭐 문법 썸타기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디오 프레드와 함께하는 기본 독일어, 오늘은 제 1강입니다. 자, 초반에 한 1, 2, 3, 4, 5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하는 강의, B1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강의,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강은 독일어의 동사와 문장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독일어의 동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영어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독일어의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뭐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제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말은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자동사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죠. 그래서 혼자 쓸 수 있는 동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타동사라는 말은 혼자 쓸 수 없는 동사를 말해요. 근데 혼자 쓸 수 있고 혼자 쓸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뭐가 중점이냐면 목적어입니다. 즉,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예요. 그리고 타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히 이런 것만 알아봅시다. 근데 특히나 타동사라고 했을 때, 즉 혼자 쓸 수 없는 동사라고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 목적어가 독일에선 다티프 목적어인 경우가 있고 아쿠사티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다티프와 아쿠사티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IO, DO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그게 독일어의 다티프와 아쿠사티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IO라고 했던 게 indirect object 했던 게 dative고요. 영어로는 dative라고 하겠죠. 그리고 direct object 들어가는 직접 목적어는 독일어의 accusative, 영어로 accusative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도 자동사 문장이 하나 있고 타동사에서 dative가 필요한 경우, acusative가 필요한 경우,
다티프와 아쿠사티프가 모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어에선 비동사라고 했겠지만 독일어에선 sein 동사 해서 총 5가지의 문장의 형태가 동사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동사를 가지고 자동사가 쓰이는 문장, 그 문장은 목적어 필요 없는 거겠죠. 혹은 두 번째로는 타동사가 쓰인 문장,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다티프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쿠사티프 목적어가 필요한지 다티프, 아쿠사티프가 모두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sein 동사가 들어가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 반드시 그 동사가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에센 먹다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요. 에센 먹다라고 했으면 이 에센이라고 하는 동사가 예를 들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참고로 에센이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타동사라고 하면 그 안에 3가지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지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지 다티프, 아쿠사티프 모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에센 동사는 참고로 아쿠사티프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는 여기 가운데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독일어 문장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실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 이 틀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킨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sein 동사가 있겠죠. 요렇게 크게 5가지 틀이 있다. 독일의 동사는 요렇게 구조가 나뉜다. 자, 그럼 먼저 자동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어의 자동사라고 하면 혼자 쓸 수 있는 동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여기다 몇 개 들어봤는데, 첫 번째 gehen 동사. 자, 발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거 gehen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gehen 동사 모음 뒤에 하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즉 장모음이 되죠. 그래서 gehen 하고 있지 않고 gehen이라고 읽게 되겠죠. gehen. 자, 문장을 봅시다. Auch am Samstag muss ich in die Schule gehen 이라고 되어 있죠. Auch am Samstag. 자, 여기서 간단하게 다른 얘기를 해보면 tag에 대해서는 항상 전치사 an 하고 쓰죠. 그래서 am Samstag, 같은 방식으로 am Sonntag, am Montag, am Dienstag 다 가능하죠. Montag, Dienstag, Mittwoch, Donnerstag, Freitag, Samstag까지 항상 an 하고 tag을 쓴다는 거. muss ich in die Schule gehen. 자, 여기서 조동사 müssen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문장 맨 뒤로 날아간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gehen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상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 어딨죠? 보니까 조동사인 müssen 동사가 하나 보이고 본동사인 gehen 동사가 보이죠. 자, 그럼 동사를 먼저 찾았으면 두 번째는 주어를 찾는 겁니다. 주어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동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어가 여기 it가 보이죠. 아하, 여기가 주어구나. 주어, 동사.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in die Schule가 목적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나 in die Schule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와 독일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i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명사 die Schule가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in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티프, 아쿠사티프, 흔히 말하는 3사격 지배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다티프가 올 수도 있고 아쿠사티프가 올 수도 있는데, gehen 동사는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in 다음에는 아쿠사티프를 쓰게 되어 있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3사격 지배전치사는 상태를 나타낼 때, 장소의 이동이 없을 때는 in 다음에 다티프를 쓰게 되어 있고요. in뿐만이 다른 이제 3사격 지배전치사에서, 만약에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면 이 3사격 지배전치사 다음에는 아쿠사티브, 흔히 말하는 사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eh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in die Schule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ich bin in der Schule죠. 그리고 ich gehe in die Schule고요. 요거는 그 전 단계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in 전치사 보이죠? 그 뒤에 명사 보이죠? 자, 전치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 전, 앞 전자예요.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 위치한다 라는 말이에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바로 명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뭐냐?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혼자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명사와 짝을 이루어 다닙니다. 그래서 명사와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런데 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전치사와 함께 명사도 괄호 안에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명사 또한 더 이상 명사 자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명사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데요?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식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치사와 묶이는 그 순간 더 이상 명사 본연의 기능을 못합니다. 즉 주어가 될 수도 없고 목적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여기도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죠? 안됨 해서 암으로 묶였지만 어쨌든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전치사와 명사를 또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나니까 얘 또한 Samstag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목적어나 주어의 기능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it이라고 하는 주어와 mus라고 하는 조동사, gehen이라고 하는 본동사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gehen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장 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괄호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괄호치는 연습을 해도 텍스트가 아무리 길어져 그걸 갖다가 쉽게 끊어서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내에서 어떻게 한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다 괄호치고 날리고 동사 찾고 주어 찾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geh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사라서 목적어 필요 없다. Ich gehe in die Schule 형태였죠. fallen 같은 경우도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der Tannenbaum. Tannenbaum이 뭐죠? 흔히들 Weihnachtsbaum이라고도 하는데 Tannenbaum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말하는 거죠. Weihnachtsbaum 혹은 Tannenbaum. 이거 참고로 N 두 개 들어갔다고 해서 Tannenbaum 하지 않습니다. Tannenbaum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동사 있죠? 영어에 come에 해당하는 거 오다.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이들 콤맨 하는데 콤맨이 아니고 코맨입니다. 코맨. 그냥 코맨 하시면 되고 können 하지 말고 können 코맨 이것도 타넨. 그래서 탄넨바움 하지 마시고 타넨바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der Tannenbaum bei meiner Oma. 자, by 사람 썼으면 그 사람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by meiner Oma 그러면 내 할머니 댁에 있는 뭐 Tannenbaum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했다? ist gefallen 넘어졌다라는 거죠. 얘도 특별히 뭐가 없죠. 자, by meiner Oma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칩시다. 그러고 나더니 der Tannenbaum ist gefallen에서 여기서 ist gefallen 죄송해요. ist gefallen이 얘는 V로 표시해야 되죠. V 이렇게 해서 verb 얘가 subject S 있죠. der Tannenbaum 주어 ist gefallen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ligen이라고 하는 동사 역시도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뜻이 뭐죠? 어디에 놓여 있다 라는 뜻입니다. 놓여 있다. 참고로 ligen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 뭐죠? legen죠. legen. 얘는 뭐죠? 놓아두답니다. 얘는 동작이에요. ligen은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ligen과 legen은 다릅니다. 자, das deutsches Wörterbuch liegt auf dem Schreibtisch. 자, 여기서 das Wörterbuch고요. deutsches Wörterbuch란 말은 뭐냐면 독독사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독독사전을 말할 때 deutsches Wörterbuch라고 합니다.
das Deutsches Wörterbuch. 그쵸? 어디에 놓여있다? liegt 놓여있다. 어디에? auf dem Schreibtisch. auf dem 여기서도 them을 쓴 이유는 liegen 놓여있다라 그랬죠? 놓여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삼사격 지배전치사 다음에는 다티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uf dem Tisch가 된 거죠. auf dem Tisch, der Tisch니까 auf dem Tisch. 혹시나 지금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겠거나 혹 선생님 이게 왜 der가 아니고 dem이에요라든가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기초 독일어, 뭐 썸타기, 문법 썸타기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fahren 같은 경우는 형태상으로는 둘이 동일한데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능한 아주 독특한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ein Schiff fährt auf dem Meer entlang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보니까 fahren, fahren이 뭐죠? 어떤 운송수단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ein Schiff, 배 한 척이 간다. auf dem Meer entlang. 여기서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괄호치라 그랬죠? 참고로 엔틀랑이라고 하는 녀석은 흔히들 후치사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전치사가 명사 앞에 본다 그랬죠? 얘는 명사 뒤에 가서 보던 독특한 녀석입니다. auf dem Meer entlang을 그냥 괄호쳐서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전치사가 보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ein Schiff, 배가 fährt, 운행한다, 운항한다고 하나요, 배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ein Schiff fährt. 그쵸? 요 자체로 끝이죠? 배가 다닌다. 그런데 밑에 녀석은 뭐냐면 das Schiff, 그 배는 fährt Passagiere nach Düsseldorf. 자, 여기서는 보니까 nach Düsseldorf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칠 수 있죠? 빼버리고 놨는데도 동사와 주어 말고 또 다른 명사가 존재하죠. 이게 바로 목적어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그 배는, 그 선박은 Passagiere, 이게 뭐냐면 승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승객들을 듀셀도르프로 태우고 간다 라는 뜻이에요. 배가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승객들을 태우고 갑니다 라고 봅니다. Passagiere, Passagier가 아닙니다. 참고로 Passagiere, 이게 순수 독일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음이 좀 그래요. Passagiere라고 합니다. 영어의 passenger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fahren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형태로 쓰면 ein Schiff fährt 라고 쓰면 이 자체가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 없죠, 실제로도. 밑에 거 형태처럼 이렇게 목적어 passagier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흔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목적어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gehen이라든가 fallen이라든가 liegen이라든가 이런 동사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나 fahren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뒤에 목적어를 밝힘으로써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는 독특한 녀석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동사들을 흔히 뭐다? 자동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타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자, 독일어의 타동사, 혼자 쓸 수 없는 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런데 목적어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독일어에서는 크게 목적어를 다티프 목적어와 아쿠사티프 목적어와 다티프 그리고 아쿠사티프 모두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verben mit dativ Objekt라고 해서 다티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있는 동사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helfen. 자, 우리말로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아쿠사티프를 필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먼저 봅시다, 문장을. Gestern hat Maria mir geholfen und es war sehr dankbar 라고 되어 있죠. hat Maria mir geholfen. 여기서 mir를 썼죠. 그죠? 나에게, 우리말로 mir는 뭐뭐에게 아닌가요? 참고로 보통 설명할 때 다티프는 누구누구에게, 아쿠사티프는 뭐뭐을을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대체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 얼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과 1대1 매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elfen이라는 동사 자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언제나 다티프와 함께 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gestern hat Maria mir geholfen, mich geholfen 아닙니다. hat mir geholfen und es war sehr dankbar. 어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었고, 우리말로 나를로 해석이 되죠. 나를 도와주었고 그건 되게 고마웠어. 땅바 고마웠어 라는 거죠. antworten 같은 경우도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런 건데 이것도 다티프를 필요로 합니다. antworten Sie mir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so schnell wie möglich 이게 뭐죠? so schnell 그렇게 빨리 모처럼 möglich 가능한 것처럼. 자 무슨 말이냐 바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so schnell wie möglich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so schnell wie möglich. 그 다음에 danken 같은 경우도 다티프 목적어를 쓰고 있습니다. danken, ich danke dir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dank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ich 주어 보이죠? dir는 그래서 다티프 목적어가 되는 거고 antworten 동사 Sie가 주어고 나머지 mir가 여기서 오브젝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다티프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고 있는 녀석들이죠. 자, gefallen 같은 경우는 참고로 동사 원형도 gefallen입니다. fallen에 대한 gefallen 말고 gefallen이라고 생겨있는 그 자체가 동사 원형이에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unpersönliches Verb이라고 되어 있죠. 즉 비인칭 동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즉 사물을 주어로 쓰는, 즉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 사물을 주어로 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die blaue Jacke, die neue blaue Jacke gefällt mir. 내 마음에 들어. 그거 내 마음에 들어. die neue blaue Jacke gefällt mir라고 했죠. es gefällt mir gut 이런 표현했던 것처럼 항상 그래서 여기 나오는 최소한 helfen, antworten, danken, gefallen 이런 녀석들은 다티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다. 자, 요번에는 아쿠사티브 목적어를 필요하는 녀석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쿠사티브 목적어를 필요하는 녀석들은 대표적으로 뭐 요런 간단한 것들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참고로 지금 이걸 새로 배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새로 공부하고 새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고 계셨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 수업에 대한 그 제가 아까 리뷰 말씀드렸죠. 아츠파에서 B1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벤 동사 같은 경우 가지다라는 뜻일 때 특히나 아쿠사티브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hast du keinen Kugelschreiber 여기서 Kugelschreiber 같은 경우는 남성 명사죠. der Kugelschreiber죠. 그래서 keinen 그죠? ein, eines, einem, einen 하는 것처럼 그죠? hast du keinen Kugelschreiber 너 Kugelschreiber 볼펜 없니? 자,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볼 때 대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와 뭐죠? 너 볼펜 없니? 했는데 우리말로는 응 없어라고 말하죠. 근데 독일어는 영어 마찬가지로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면 너 없니? 아니 없어. 없어. Nein, ich habe keinen Kugelschreiber. 나 갖고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doch죠. 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doch입니다. doch ich habe einen Kugelschreiber. 그죠? Hast du keinen Kugelschreiber? Doch ich habe einen Kugelschreiber. Hast du keinen Kugelschreiber? Nein, ich habe keinen Kugelschreiber. 없는 건 끝까지 없는 거고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겁니다. 야, nein, doch 세 가지 구분하실 때 특히나 질문이 부정이면 doch거나 nine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ragen 같은 경우도 아쿠사티브를 필요로 합니다. 얘가 흔히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실제로 독일어에서는 아쿠사티브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ich habe ihn gefragt. 그에게 물었다인데 아쿠사티브죠. Er
sein, ihm, ihn 해가지고 남성 인칭 대명사 사격일 때 in을 쓰죠. er, sein, ihm, ihn 해가지고 그죠? 남성 그 남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wann er frei hat. 걔가 언제 시간 되냐고 물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제가 frei habe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rei haben. ich habe frei. hast du frei? haben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frei sein하고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해석하는 느낌으로 하면 bist du frei?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너 시간 있니? 너 지금 괜찮아? 할 때는 haben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떤 차이냐? haben, frei haben을 쓰면 시간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frei에다가 sein 동사를 쓰면 그 전에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었어야 돼요. Ich bin frei라고 하면 I am free라고 하면서 뭐예요? 나는 드디어 자유다. 나는 드디어 해방됐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이 있냐 없냐 물어볼 때는 frei haben, hast du frei? 물어봐야 되고 bist du frei라고 물어본다면 frei von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뭐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그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드디어 자유야. Ich bin endlich frei von der Prüfung. 난 드디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졸업했거든.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예요? Ich habe endlich frei. 난 드디어 시간이 돼. 다 끝났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할 때는 frei sein이고요. 시간이 있다 없다 개념일 때는 frei haben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ufräumen.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거죠?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안 하는 거 바로 청소하는 거죠. Mein Zimmer habe ich komplett aufgeräumt. 자, 참고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먼저 쓰자고 그랬죠? 요렇게 보면 haben이라고 하는 Hilfsverb가 보이죠? 뭐죠? aufräumen을 현재 완료 형태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haben 동사 그리고 본동사인 aufgeräumt가 보이네요. 그리고 주어는 it이죠. 그랬을 때 mein Zimmer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mein Zimmer. das Zimmer죠. 중성명사. 그래서 얘는 아쿠사티프인데 mein Zimmer죠. 그대로. 왜요? mein Zimmer, meines Zimmers, meinem Zimmer, mein Zimmer 이렇게 되겠죠. 중성명사니까 아쿠사티프도 그대로 mein Zimmer였습니다. mein Zimmer habe ich komplett aufgeräumt. 완전히 싹 청소했어. 요렇게 aufgeräumt 같은 경우도 중성이 아니라 아쿠사티프를 필요하는 걸 볼 수 있겠죠. bestellen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Was wollen Sie bestellen? 이때도 wollen이라고 하는 조동사와 bestellen이라는 본동사 나와 있고 Sie가 주어죠. 그래서 여기서 was가 바로 아쿠사티프의 was입니다. 참고로 was는 일격 노미나티프일 때도 was고요. 아쿠사티프일 때도 그대로 was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보면 was는 무엇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이라는 뜻도 똑같이 was가 그대로 쓰인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was, wessen, wem, was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될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 필요로 하는 녀석들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대표적으로 딱 4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다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입니다. 첫 번째, 라이엔 같은 경우는 빌리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봅시다. Das Kind leiht mir das Handy, seine Mutter anzuruf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Das Kind, 그 아이가 leiht mir das Handy. 선생님, 다티프는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임의로. 자, light 같은 경우는 다티프의 빌리는 대상이 나오고요. 아쿠사티프의 빌리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Das Kind leiht mir das Hand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무엇을 das Handy를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라이엔 같은 경우는 누구로부터를 다티프 넣고요. 무엇을 아쿠사티프로 집어넣습니다.
das Handy를 빌렸대요. das Handy가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 핸드폰을 빌렸는데 뭐 하려고? seine Mutter anzurufen. umzu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문장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umzu 영어에 in order to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seine Mutter anzurufen. 자, 동사 원형 여기서는 anrufen이겠네요. 자, anrufen 누구누구에 전화하다고 참고로 얘도 그 뒤에 아무런 전치사 없이 바로 아쿠사티프를 씁니다. 그래서 seine Mutter anzurufen이라고 한 거예요. seine Mutter니까 die Mutter vom Kind겠죠. 여기서 seine Mutter anzurufen 걔네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나로부터 나에게 das Handy 핸드폰을 빌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geben 동사도 사실은 3, 4격을 모두 쓸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 단어로 좀 읽기 힘들 거예요. ዣ클린이라고 하네요. ዣ클린. 독일어로는 보통 샤클린이라고 많이 있고 프랑스어로는 원래는 ዣ클린이라고 해요. ዣ클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이름인데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독일에서 인기가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름 뭐 2018년 뭐 선호하는 뭐 이름 몇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 이름으로 프랑스어지만 ዣ클린, 독일어로는 보통 샤클린이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하죠. 어쨌든 샤클린 hat Thomas ein Brötchen gegeben. 자, 여기서 hat haben 동사라고 하는 보조 동사 나와 있죠. 여기서 Hilfsverb 그리고 geben 동사의 완료 형태 gegeben. 그죠? geben 동사를 완료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haben 동사가 나왔고 gegeben 여기 본동사 있죠. 그리고 샤클린이 주어 그리고 누구에게 토마스에게 무엇을 ein Brötchen을 그죠? 샤클린은 토마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다. Brötchen 하나를 주었다. 그쵸? 참고로 hen이 들어가는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중성 명사죠. 그래서 das Brötchen 혹은 das Mädchen 그죠? 전부 다 토마스 ein Brötchen gegeben 토마스에게 ein Brötchen을 주었다. 얘도 3, 4격 모두 필요한 동사죠. schenken 선물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디아 schenkt mir ein neues Fahrrad. 클라우디아는 schenkt 선물한다. 나에게 무엇을 ein neues Fahrrad. Fahrrad 자전거죠. Rad 자체가 das Rad이기 때문에 Fahrrad 전체도 당연히 중성명사인 ein Fahrrad겠죠. 여기서 참고로 ein Fahrrad라고 했다고 해서 노미네티브 아닙니다. 사격인 아쿠사티프예요. schenkt mir ein neues Fahrrad. 네, 나한테 새 자전거 하나를 선물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ünschen 동사 영어의 wish죠. wish. I wish 뭐 할 때 wünschen. Ich wünsche Ihnen einen guten Tag. 나는 wünsche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누구에게? Ihnen 당신에게 무엇을? einen guten Tag.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잘라 먹고 앞에를 다 잘라 먹고 평소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guten Ta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Ich wünsche Ihnen einen guten Tag.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하자면 여기서 좀 지우면서 해볼게요.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살짝 지워놓고 자, ich wünsche Ihnen 해놓고 ein schönes 뭐도 가능하냐면 바로 Wochenende가 가능하겠죠. 참고로 ende는 끝에 e로 끝났지만 중성명사인 das Ende입니다. 그래서 ein schönes Wochenende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이 형용사 어미 변화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형용사 어미 변화를 그래서 2강에서 정리를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지금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ich wünsche Ihnen ein schönes Wochenende. 여기서도 다 잘라먹고 그냥 schönes Wochenende 혹은 ein schönes Wochenend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ich wünsche Ihnen 혹은 ich wünsche dir einen guten Tag, ich wünsche Ihnen ein schönes Wochenende 바로 거기서 온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기원하다 이런 거 할 때 wünschen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라이엔이라든가 geben이라든가 schenken이라든가 wünschen 같은 경우 전부 다 3사격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즉 다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ein 동사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때 스스로 쓸 수 있는 자동사가 있었고 스스로 쓸 수 없는 타동사들 중에서는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다티프, 아쿠사티프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sein 동사. 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Ich bin, du bist, er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과거형은 Ich war, du warst, er war, wir waren, ihr wart, sie waren, sie waren. 참고로 과거형에서는 1인칭과 3인칭 형태가 동일하죠. 자, perfect일 때는 참고로 sein 동사는 sein 지배 동사입니다. Ich bin gewesen, du bist gewesen, es ist gewesen, wir sind gewesen, ihr seid gewesen, sie sind gewesen, sie sind gewesen.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생판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본 겁니다. 자, sein 동사 그럼 특징도 알아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sein 동사는 아주 독특하게도 노미나티브 두 개를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이냐? 가운데 sein 동사가 보이죠? Ich bin ein Student 했으니까 여기서 bin, sein 동사를 기준으로 양옆이 둘 다 노미나티브입니다. ich 노미나티브죠? 그죠? ein Student도 여기서 노미나티브예요. sie 노미나티브죠? eine Schülerin도 여기서 노미나티브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면 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어때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다티프가 오거나 아쿠사티프가 오거나 혹은 둘 다 오거나인데 만약에 이 동사 자체가 sein 동사인 경우는 어떠냐?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노미나티프가 오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컴플먼트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 뭐 주어 동사 보호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쓰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는 양쪽이 다 명사가 올 때는 양쪽 다 노미나티브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컴플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이 컴플먼트가 위로 가야 되는 건데 노미나티브가 결국 컴플먼트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sein 동사를 기준으로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죠. Er ist groß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groß 뒤에 어미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du bist 22 Jahre alt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사실 sein 동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뭐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이 간단히 그래도 확인하시라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독일어의 동사는 크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안에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다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 하나로 sein 동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에 총 5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배운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강조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단어 뜻만 알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동사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sein 동사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빼도 되겠죠. 최소한 위에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에서 가서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강으로 간단하게 독일어의 동사와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